한 장짜리 나눠드린 것은 갖고 다니면서 접어가지고 외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외우라고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시간 날 때. 이것만 보면 돼요.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읽어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눈에라도 익숙해지는 게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라는 거지 그걸 외우려고 준 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모르죠. 뭐 부담 가요? 외우려고 하면. 그쵸?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한 거라서 그냥 들고 다니시면 앞뒤 이렇게 시간 날 때 짬짬 읽어보시라고 드린 거니까 하시면 되고. 6페이지 4번에 과세대상 인적 기속 여부에 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인세란 말이 있고 물세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건 누구 중심? 사람 중심이란 얘기고요. 여기는 물건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 얘가 인세일까요? 물세일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절대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국세는 대부분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세는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건 뭘 알 수 있냐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납세지. 그러니까 이 세금을 어디다 내느냐 이걸 알 수 있죠. 이걸 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국세는 세금을 어디다 냅니까? 국세는 어디다 내요? 세무서도 내지 어떠나요? 국세청 세무서. 그죠? 설마 걔는 아니겠지. 걔가 뭐 이거 어디가 내겠어? 세무서도 내지. 자, 그리고 전국에 세무서가 엄청 많잖아요. 어디 있는 세무서?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누구 중심? 사람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소가 원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은 모든 국세는 어디 관할이다? 원주 세무서 그 뜻입니다. 별 얘기 아니죠? 자, 지방세는 세금을 어디다 냅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 내죠. 그죠? 지자체다 당연히 내겠죠. 지자체에다 내는데 어디 있는 지방자치단체? 물건의 소재지죠.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게 아니잖아요. 이거 뭐 있어요. 그럼 이것만 다 기억하면 물건, 지방세는 물건 중심, 국세는 사람 중심 그 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강원도 원주시에 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갑이 샀어요. 이 사람은 대전 서구 돈산동에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갑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물을 샀다는 얘기죠. 이해를 쉽게 하면 대도시에 사는 갑이 시골에 건물 하나 샀다.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오죠. 그죠? 이해가 안 가? 네. 그죠? 이해가죠? 내가 이거를 안산하고 저쪽에서 얘기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막 변해. 근데 왜?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골에 있는 걸 샀다 했더니 막 갑자기 표정이 변해. 왜 그래? 자기가 도시라는 거잖아, 안산이.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는 겨. 왜? 어디가 더 큰 도시인지를 몰라. 초등학생도 아는 걸 본인들은 몰라. 그러니까 틀리는 거, 공부가 안 되는 거지. 그죠? 대전광역시잖아요. 그죠? 여기는 일반시고, 그죠?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여기 건물 취득했습니다. 그럼 세금이 이제 발생하겠죠. 자, 그럼 세금 냅니다. 자, 일단 취득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죠. 얘는 어디다 낼까요? 그러니까 물건의 소재지니까 원래는 강원도다 내는 거 맞죠? 그런데 위임이 났어요. 그래서 원주시에다 내면 돼. 원주시에다 낸다고. 지방세니까. 그 원주시에 내면 원주시에서 걷어서 얘가 가져가면 안 되죠. 누구한테 갖다 줘? 강원도에다 갖다 줍니다. 그죠? 자,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등록세를 냈습니다. 얘는 어디다 내요? 얘도 원주시에다 내죠. 이것도 누가 가져가? 강원도 재정으로 들어가죠. 재산세는 어디다 냅니까? 원주시. 얘도 원주시죠. 이건 누가 가져가? 원주시가. 이건 원주시 재정으로 들어가죠. 왜? 네. 시, 군, 구세. 그죠? 자, 이게 좀 많대요? 비싸대요? 종합부동산세 나왔습니다. 얘는 어디다 내요? 원주시 세무서. 그러니까 구세청 세무서인데 어디 세무서? 원주시. 내고장을 사양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대전 세무서 나겠다. 이 사람이 샀잖아요. 이 사람이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주소지니까 서구니까 대전 서구에 서대전 세무서가 있습니다. 서대전 세무서. 여기다 내고. 팔았어. 아이고, 이쪽을 보기 싫어. 머리 아파서 팔았어. 어디다 내야 돼? 양도세. 여기는 아시죠? 이 두 개는 국세.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거는 지방세니까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얘가 기출로 제가 전에 말씀 재산세에서 기출문제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틀린 거 이렇게 나왔어요. 1번 토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납세지. 그죠? 2번 건축물은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 3번 뭐라고 나오냐면 주택은 이렇게 나와요. 주택은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소유자의 주소지 그러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주택 소재지. 얘가 정답이었어요. 틀린 걸 고르셔야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요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 거지 저기서 얘가 인세냐 물세냐 이런 쓸데없는 거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 머릿속에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기 때문에 물건의 소재지 물건 중심이고 국세는 사람 중심이다. 그죠? 이렇게 그냥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세 물세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교재는 뭐 제가 요약집에 이것저것 써놨는데 그냥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읽어보지 마시고 개념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5번 과표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자, 이번엔 뭐예요? 자,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죠.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해요. 그럼 얘가 뭐가 나와?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얘가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종가세라는 게 있고 하나는 종량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맞춰보세요. 그냥 다음 중 과세 표준이 면적, 부피 등으로 표시가 되는 세율을 뭐라고 한다? 종량세라고 그래요. 그죠? 자, 금액으로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종가세. 뭐, 딱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가격, 금액 그 뜻이고, 얘는 가격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종량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는 종량제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있잖아요. 걔는 쓰레기 봉투 크기에 따라 돈을 받는 거지. 리터당 얼마니까 기준이 부피니까 종량 그러는 거죠. 이거 별 얘기 아니잖아요. 이건 뭐 외우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격이라는 거, 얘는 수량이라는 얘기나, 이게 끝이죠. 그죠?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걸 했잖아요. 내가 1억을 융자를 받았어요, 융자를. 그죠? 그럼 이제, 은행에서 담보로 쳐. 그러면 저당권, 뭐를 해요? 설정 등기를 한다 했죠? 설정 등기를 한다는 얘기지. 설정 등기. 그럼 이제 등록세를 어떻게 내냐면, 1억 빌렸죠? 그럼 여기다 0.2%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만원 이렇게 구해요. 20만원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예요? 과표고. 얘가요. 세율이고 얘가 산출세액이죠. 과표가 뭘로 표시됐어? 금액으로. 이게 종가세예요. 이거 갚았어요. 1억을. 빚만 갚으면 안 되죠. 내 지금 부동산에 뭐가 돼 있어? 1억 원짜리 저당권 설정돼 있죠? 이거 뭐 하셔야 돼? 말소해야 돼. 말소. 그럼 말소하려면 또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도 돈을 내야 돼. 말소 등기 뭐 하는 게 말소 등기라 했어요? 줄 두 줄 긋는 거예요. 줄 두 줄. 등기부상에. 근데 그 줄 두 줄 근데 10만 원씩 내라. 그럼 열받죠. 그죠? 그래서 돈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왜? 줄 긋을 때 볼펜값하고 자택값은 받는다 했죠? 그래서 한 건당 6,000원 받아요. 6,000원. 그럼 얘는 한 건이 얼마야? 6,000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가 과표고 얘가 세율이고 얘가 산출세액이죠. 그럼 얘는 과표가 건수가 과표네요. 이걸 뭐라고 한다? 종량세 그래요. 별 얘기 아니에요. 자, 근데 세율 보시면 세율. 얘가 세율이잖아요. 얘가 세율이죠. 네. 얘는 세율이 비율로 표시가 됐고 얘는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됐어요. 왜냐면 요 산출세액 있죠. 요거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 금액이 항상 나와야 돼요. 세금은 금액으로 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이거 두 개를 곱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금액이 나오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금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과표가 종가세는 과표가 금액이니까 세율은 비율로 표시가 되는 거고 얘는 과표 자체가 금액이 아니니까 뭐가?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해서 이걸 곱할 때 여기다 이렇게 곱하는데 얘는 이렇게 비율로 곱하고 얘는 금액으로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율이 뭘로? 비율로 표시가 되는 세율이라서 정률세율 그러고 그죠? 얘는 화폐가 뭘로? 세율이 금액,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되는 세율에서 정액세율 그럽니다. 이것도 그럼 뭐요?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비율, 얘는 뭐, 그 음액,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단어 보고 지금 한 대로, 전 액이니까 금액이라는 거, 율이니까 비율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고 가면 돼요. 그럼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단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고를 수는 있어요.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얘는 이걸 얘기해오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외울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6페이지 밑에 보면 5번에 과표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그래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한다. 그래서 오른쪽 종가세 나와 있고 종량세 나와 있습니다. 뭐 내용까지는 읽을 거 없어요. 그죠? 개념만 딱 보시면 돼요. 6번 세율. 1번 세율 표시 단위에 따라서 정율. 그죠? 그 다음에 정액세율이다. 비율, 금액. 그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과표 크기 변화 유무라고 돼 있죠? 자,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나와요. 비례와 누진. 이게 뭐냐? 이거 들어보셨죠? 두 개 중에 하나는 비례세율, 그리고 뭐? 누진세율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 중에 어느 게 익숙하다? 누진이 익숙하죠? 누진이 익숙하죠? 전기요금이 대표적인 누진세죠. 그죠? 많이 쓰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얘는 뭐하고 관계되냐면 얘랑 관계된 거예요. 얘. 그러니까 이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두 개 중에? 누진세를 그래요. 얘는 항상 세율이 일정한 걸 말해요. 금액에 상관없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땅을 사는데 취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땅이 가격이 틀리잖아요. 자, 1억짜리 땅을 매매로 사면 취득세가 4%래요. 근데 그 옆에 땅은 5억 원이래요. 같은 땅인데. 얘는 몇 프로예요? 얘도 4%죠. 그죠?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다. 이걸 비례세를 그래요. 누진의 대표적인 건 양도세예요. 양도세. 그죠? 6에서 42% 7단계 누진세율로 돼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뭐 6, 15, 24, 35, 38, 40, 4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율이 점점 높아지죠? 뭐에 따라? 금액에 따라. 그러니까 1200만 원 이하 6%, 1200 초과 4600 이하 15%, 뭐 4600 초과 8800 이하 24%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니까 세율도 높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 그럽니다. 그래서 얘는 과세 표준 크기 변화 유무에 따라 비례와 누진으로 구분이 된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조세도 뭐가 있다는 거야?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비례세율에 해당되는 게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볼 때 어느 게 비례세율인지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세율이 이런 식으로 표시되잖아요. 0.3%, 그죠? 뭐 2%, 10% 이런 게 있고, 어떤 거는 0.1에서 0.4%, 그죠? 그 다음에 뭐 6에서 42% 이런 게 돼 있어요. 자, 얘하고 얘 볼 때 1번, 2번 중에 어느 게 비례세율일까요? 1번이 비례세율 1번. 비례세율 이렇게 표시가 돼요. 딱딱 떨어져요. 누진은 항상 구간이 나와야 돼요. 왜 그래요? 누진은 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부터 얼마까지 몇 프로, 얼마부터 얼마 몇 프로 이렇게 되니까 구간이 나오니까 당연히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비례는 그냥 금액 곱하기 세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건 다 비례세율이라고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얼마에서 얼마 이런 형태로 보는 건 다 뭐라고 하나? 누진 그러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취득세는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죠? 취득세는 뭐 4%, 3%, 2.8%, 2.8% 이런 거, 2.3%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죠? 등록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로만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두 개, 뭐 재산세하고 뭐는 양도세는 뭐 있다?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세율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세는 거기 우리 교재는 뭐 제가 이게 어디 있었는데 없네? 뒷장이네요, 뒷장. 그죠? 8페이지에. 그 세목별 세율 비교라고 돼 있죠? 표로 정리해놨죠? 그거 보시면 돼요. 비례, 그죠? 취득세 비례세율 있고, 재산세는 둘 다 돼 있고, 양도세도 둘 다 돼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으로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그냥 개념 보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가서 3번에 표준세율 나죠. 맨 밑에 이제. 그죠? 표준세율. 사실 어떻게 보면 요약집이 더 편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설명도구 기본서 읽으면 여러분 필기하거든요. 필기하게 보시면 이거 다 이 얘기인데, 그죠? 공부되면 나중에 이거 잘 보시면 돼. 그리고 문제 열심히 푸시면 되니까. 뭐 기본서 갖고 있다 공부 잘하는, 책가만 크다 공부 잘하는 거, 책 두껍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 집어 넣으셔야 되는 거야. 자, 표준세율 뜻이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맨 밑에 7번에. 7페이지 3번. 7번이야. 7페이지 3번이죠. 재정상 이유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과세권자가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뭐라고 한다? 표준세율 그래요.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그 세율 자체를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표준세를 그래요. 우리가 배운 지방세 3개는 다 가감 조정이 됩니다. 자, 이런 한번 들어보면 취득세가 매매는 4%라 했죠. 매매는 4%, 그죠? 이게 기본 세율이거든요. 이거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정. 범위는 전부 다 100분의 50이에요. 가감. 전부 다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얼마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50%라는 게 이거의 반절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니까 가 더하거나 감 이 뜻이죠. 2개 더하면 6% 빼면 2% 그 뜻이라 했죠.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다는 거? 이 범위에서 이 세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하면 돼요. 조례. 여기서 말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통과되면 조례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강원도는 강원도의회에서 뭘 하면 돼? 우리는 오늘부터 내일부터 취득세 매매할 때 5%를 하자라고 통과시키면 강원도 부동산 취득하면 얼마를 내야 돼? 5%를 내야 돼요. 낮추겠다. 그럼 얼마? 3%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는 도, 그죠? 해당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표준세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 전부 다 얼마 범위에서 가감조정이 되는 거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실제로는 근데 안 합니다. 왜? 이거 하면 뭐 하겠어요? 이거 하면 뭐 이거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대본에 높였다 그러면 낮추는 건 좋아하죠. 근데 높여버리면 그러면 도지사 사퇴해야죠. 이제 그걸로 정치생명 끝나는 겁니다. 물론 뭐 안무씨처럼 또 뭐 그지랄 하면 또 북한에서 드시면. 참 내가 그 인터넷 보고 얼마나 처음에 기사 보고 황당한지 아유 진짜 그 인생이 그렇게 그래. 그죠? 하여튼 요새 문제 그 미투 그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야. 그 한 명 그렇게 써요. 뻔하지. 또 있더만 또 있고. 아, 그리고 정치하는 놈이 그런 거면 지가 또 꿈이 있다고 그러면 지도 막 대통령 꿈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게 나중에 다 털리게 돼 있는 건데 멍청한 거죠. 그 사람들이 참 정치하는데 또 자기도 똑똑한 줄 알아.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나중에 정치는 항상 사생활의 문제잖아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수행비서 들어가 그렇게 아유 진짜. 한두 놈이 아니니까 뭐 할 말도 없어요. 그죠? 한두 놈인데 그런 말 그러나요? 지금 막 수두룩 빡빡하지. 말 안 해서 그런지 점점 이게 진짜 만약에 공론화되면 다 죽습니다. 정치권인들 뭐 안 봐도 비디오지, 그죠? 걔만 있겠어요? 다 있지, 선생님. 곳곳에. 왜 그래, 그거? 왜 남의 여자를 끌어안고 그래? 정신 나갔는데. 그죠? 집에 이쁜 와이프 놔두고, 그죠? 에이. 참, 그게 창피하다. 나는 제일 큰 게 가족한테 그럴 것 같아요. 와이프가 애들은 문제가 있어. 조민기 같은 경우도 옛날에 딸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개망신이 그거는. 그잖아요. 고기 들고 어떻게 다녀요? 걔가 어딜 가겠어요? 딸내미가 학교를 가겠어요? 같이 친구를 만나겠어요? 그냥 매장되는 거예요. 다 식구들 전체가. 거기다가 TV 오픈돼가지고 얼굴 다 나와가지고 그 뭐 한다고 나오고 다 했는데 조재인도 그렇고. 그잖아요. 딸들 다 나와가지고. 지가 무슨 막 큰 적인 것처럼 딸인 것처럼 그지랄해놓고 그 딸 같은 애들한테 그건 인간도 아니죠. 쓰레기 같은 놈들. 그죠? 다 벤치 시켜야 되는데. 그죠? 참 심각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지방세 3개 배우죠. 취득세, 등록세, 개방세. 그러니까 이쁘면 너 이쁘다고 쳐다보면 되는 거지. 쳐다보는 건 뭐라 안 하거든요. 쳐다보는 거는. 그죠? 그거는 가지고 너 왜 쳐다봐? 그러면 죄송합니다. 끝나는 거야. 손은 안 됐으니까 그저 얼굴 쳐다보는 거 이쁜데 쳐다봐야지. 그러면 안 쳐다보면 또 짜증내거든. 그잖아. 그러면 그냥 세수도 하지 말고 그러고 다녀. 막 옷을 막 몸 다 치장하고 막 여기 똥꼬벨라 치마 막 따오기 치마 입고 와가지고 다니면서 쳐다본다고 뭐라 그래. 그럼 따오기 치마를 입질 마야지. 따오기 치마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치마 이거 있잖아. 이거 그래놓고 막 여기다 앉으면서 여기다 수갑 깔고 막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난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상하게 막 쳐다봐. 그거 웃기잖아요. 그럼 바지를 입고 다녀. 왜 근데 이걸 입고 다니면서 본다고 보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왜 봤다고 뭐라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싸매고 다녀. 싸매고. 꼭 볼 것도 없는 애들이 꼭 더 가려요. 그럼 뭐라고 인삭사삭.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도 여름 되걸랑 김 다 이 상태로 입고 다녀. 1년 내내. 꼭꼭 싸매고 다녀. 뭘 저기 한다고. 그죠? 근데 있다니까 제가 수업하면 제일 곤란한 게 사람 많을 때 이렇게 여기 앉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름에 옷을 티를 좀 헐렁하게 입잖아요. 파진 거. 그럼 나는 이게 책을 읽다가 진짜 그럴 때 있어요. 그게 아니라 책 읽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했는데 이게 막 이렇게 파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막 되게 민망해요. 근데 꼭 그거 여기 앉아가지고 아는 사람이
멀리 안 보여. 앞에 있으면 다 보인다니. 근데 막 그거를 그렇게 또 옷을 입고 다녀. 헐렁하게 해가지고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건 제 죄가 아니에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나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내 눈을 이렇게 한 건데 본인의 옷을 그렇게 입은 거잖아. 본인이. 이건 누구 죄야? 내 죄는 아니라는 거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분의 50. 자,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얘들이 이제 보세요. 얘가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세율이 가감 조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뒤에 가서 우리 배울 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파트가 하면 세율 파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율 파트 나올 때마다 이 말이 나와요. 얘도 가감할 수 있다. 얘도 가감할 수 있다. 얘도 가감할 수 있다. 그죠?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시험이 나오면 주의할 게 뭐냐면 얘는 뭐가 잘 나오냐면 얘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묻어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땡 틀려요. 왜?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중과세율은 가감 조정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가 잘 나오고 등록세는 우리 교재 거기 있죠. 근데 부동산 등기에 하나여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세 전체가 가감 조정이 아니라 뭐만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등록세만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세 내잖아요. 걔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얘는 뭐가 잘 나오냐면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년도에 하나여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당해년도에 하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 잘 나와요. 시험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기출 문제로 재산세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할 수 있다. 땡. 그랬어요. 그 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가감 조정했어요. 탄력세를 적용해서.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하려면 올해 걸 가지고 내년 후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조례로 정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잘 나오죠.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가감조정 얘기할 때는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는 게 더 좋죠. 그래야 확실히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지문상 언급이 될 때. 그죠? 왜냐면 이게 이제 이걸 갖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시험에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등록 면허세의 경우는 부동산 등기에 하나여 가감할 수 있다. 그러면 갑자기 뭐라고 해요?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나요? 다 되는 거지. 너 틀렸어.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안에 것까지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지. 같이. 그죠? 그래서 거기 8페이지 맨 위에 취득세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음. 등록 면허세는 부동산 등기에 하남. 재산세는 당해년도만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비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자, 독립성은 뭐냐면 세금이 두 개죠. 하나는 뭐가 있고 독립세가 있고 또 하나는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세. 네. 독립세, 부가세. 이거는 그냥 그런 뜻이에요. 자체적으로 그 세목 자체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부과란 말은 뭐다? 덧붙여낸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과세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내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찐득이세라고 그래. 일본 찐득이세. 그죠? 취득세 내려면 그 취득세에 찐득이가 2마리가 붙어 있고요. 그죠? 등록세 낼 때도 찐득이 1마리가 붙어 있고 나도 같이 내야 돼. 이렇게 덧붙여가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10%하고 지방교육세 20%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20%. 얘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에도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지방교육세. 얘도 20%. 그러니까 추가로 내는 거죠. 내고 또 내는 거예요. 내고 또 내는 거죠. 그죠?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얘도 뭐가 붙어? 얘도 지방교육세 붙어요. 얘도 20%예요. 이런 식으로 추가로 계속 낸다. 이걸 우리가 부가세 그럽니다. 부가세. 그죠?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농특세를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 얘도 20%. 농특세 20%. 그리고 양도세도 농특세를 내요. 얘는 농특세를 내긴 하는데 조심할 게 얘도 20%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얘네들은 납부세액에 붙어요. 근데 양도세는 감면세액에 붙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자, 양도소득세는 부가세가
납부세액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어디만 있다고요? 감면받았을 때만.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칠판 보고 부가세 종류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부가세 종류가 몇 개예요? 부가세 종류가 몇 개야? 2개예요. 2개잖아요, 2개.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서 부가세라고 표현 쓰는 건 2개만 배워요, 우리는. 그게 뭐?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요것만 부가세라고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는. 그죠? 물론 기타도 있는데 그는 신경 쓰고 없고 2개만 딱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만약 여러분이 물건을 팔았는데 양도세가 나왔어요. 양도세가 1억이 나왔어요. 그럼 1억 내셔야 되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납부세액이라고 그래요. 낼 돈. 그죠? 자, 혹시 그러면 양도세 1억이 나면 요거 1억만 딱 내면 다른 세금은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뭐 낼까요? 농특세? 농특세를 왜 내요? 농특세 감면에 묻어냈잖아. 이 감면 아니 1억 낸다니까. 1억을 내야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1억이 나왔어요. 그럼 세무서 1억 내잖아. 원주세무 내잖아. 그럼 이것만 내면 끝이에요? 아니죠. 더 내야 돼요. 그치. 네. 여기다가 지방소득세 10%를 내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을 추가로 또 내야 돼. 1억만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이름이 소득세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 말은, 자, 이 자르면 이 소득세가 국세거든요. 소득세는 국세잖아요. 지방세가 아니라. 그러면 국세인 소득세를 낼 때 그 소득세, 지방세 명목으로 지방소득세 10%를 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도 소득세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니까 그거에 10% 지방소득세 내고, 그 직장 다니면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네. 연말정산에서. 그럼 걔도 종합소득세잖아. 네. 그럼 걔도 얼마 내야 돼? 10% 지방소득세 10%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소득세 가근세가 3%인데 뛸 때는 3.3% 뛰거든요. 왜 3.3%예요? 걔가 3%고 그거의 10% 0.3%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뛰는 거예요. 법인세도 법인소득세니까 걔도 지방소득세 10%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내잖아요. 근데 얘는 뭐가 아니다. 부가세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는 부가세 아니잖아요. 부가세는 누구만 부가세를 한다고?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만 기라겠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시험에 뭐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야. 양도소득세는 납부세계,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된다. 그러면 땡, 틀리다는 거지. 얘도 독립세, 독립세.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 얘가 뭘 받았어? 1억을 내야 되는데 그 1억 원을 뭘 받았어? 감면을 받았어. 그러면 세금은 안 내잖아요. 그죠? 하지만 뭐는 내야 된다? 부가세는 내야 된다. 농특세 20%그 얘기예요. 근데 세금 만약에 여러분이 8년 농지 자격에서 1억 감면을 받았어요. 그럼 감면 받았죠? 1억은 안 내. 하지만 세금 2천만 원은 뭘 내야 돼? 농특세 20%를 뭘로 낸다? 부가세로 내게 되는 거죠. 이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운 조세 중에 감면이란 말 나오잖아요. 취등록세하고 양도세도 감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걔는 감면 나오면 다 셋 다 거기 뭘 내라? 농특세 20%는 내셔야 된다. 그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기억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비율이, 이거 비율도 몇 프로인지 다 외우셔야 돼요. 그죠? 당연히 알아야죠. 이거만 따라하면 안 돼요. 그죠? 얘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10%. 그럼 어떻게, 얘 10%, 20%, 20%, 20%, 20%, 20%. 쉽죠?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나면 어떤 데서 일어나? 이 중에 하나가 10%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를 외우면 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뭐? 10% 예. 취득세 붙는 농특세만 10% 나머지 몽땅 20% 이렇게 기억을 하셔라. 그런 얘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 취득세 보면 얘가 지금 부가세가 2개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나 모르겠네. 그죠? 얘가 2개인 이거 뭐다? 얘가 2010년 12년 1월 1일에 폐법이 개정됐어요. 취득세가.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는 어떻게 했어? 부동산 취득하면 세금 어떻게 냈어? 취득세 따로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 따로 냈다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억에 취득하면 세금 어떻게 냈다? 이렇게 하면 취득세 먼저 내요. 얼마에? 1억에 매매는 2%예요. 그러면 200만 원 이렇게 됐었다는 거지. 그리고 등기할 때 뭐 냈어? 등록세를 냈어요. 이때 얘도 1억에 얘도 매매는 2%예요. 그럼 얼마? 200만 원. 이렇게 냈었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부가세로 농특세 10% 내고 여기 부가세로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따로따로. 그럼 요거 200에다가 요게 얼마예요? 20, 요게 40이죠. 그래서 요거 시가세 200에 부가세 220 내고 등록세 200에 부가세 40에 240에서 토탈 460만 원을 냈었죠. 근데 이거 뭐가 됐다고요? 야, 어차피 이거 취득하고 둘 다 내야 되니까 한꺼번에 내라 해서 이렇게 통폐합이 된 거죠.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 취득세. 해서 1억에 4%, 400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럼 결론은 이건 취득세감 설명도 자세히 하겠지만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내는 걸 그냥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럼 지금도 얘는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460이 나와야 돼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죠? 그러면 여기 400 나왔죠? 여기다가 농특세 10%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왜? 여기다 10% 하면 40이고 20 하면 80이잖아요. 120만 원이잖아, 그러면. 60만 원만 나와야죠. 얘가 지금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20이 나와야 되고 얘는 4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다 곱하면 안 되지. 왜? 이거는 이거 두 개 합한 거를 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구해라? 개정되기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한 다음에 거기다 각각 곱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야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럼 결론적으로 농특세는 어떻게 구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어디 붙은 거예요? 농특세는 취득세 붙은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 세율만 곱해서 나온 금액의 10%. 그럼 개정 전에 취득세 세율 하나밖에 없었어요. 몇 프로? 2%.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뭐 매매 상속 증여 할 거 없어요. 무조건 취득세는 2%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무조건 2% 곱하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 200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농특세 10%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럼 얼마 나와? 20만 원. 똑같아지죠. 등록세는 어디 붙은 거예요?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는 어디 붙은 거야? 등록세 붙은 거죠? 그럼 얘도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개정되기 전에 등록세 세율만 곱해서 나온 금액의 20%. 그럼 얘가 1억에 얘도 2%였거든요. 근데 이 등록세는 세율이 다 틀려요. 매매 상속증여.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지금 취등록세 합한 거죠? 그럼 여기서 과거 뭘 빼주면 등록세만 남아? 과거 취득세 빼주면 되죠. 그럼 취득세 몇 프로야? 2%. 그럼 여기서 2% 빼주면 얼마? 얘도 2%인 거죠. 두 개 앞에 4% 나온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하면 얘도 200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방교육세 20%. 그럼 이게 얼마야?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가세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여러분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래서 얘가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얘는 원래 취득세 붙은 거고 얘는 등록세 붙은 거죠. 근데 합해졌어. 그럼 세율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이도령인데 얘가 춘향이에요. 춘향이가 일리 시집을 갔어요. 이도령한테. 그럼 이도령은 뭐가 있어? 방자가 있어. 방자. 춘향이는 향단이가 있는 거지. 그럼 춘향이 갔으니까 향단이 따라가야지. 근데 춘향이는 어디 갔어? 이도령이 호주잖아. 호주. 얘가 세대주잖아. 그러니까 세대주 이름이 뭐요? 춘향이 시대 아니 이도령 취득세요. 근데 얘네 둘은 결혼을 안 했어.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농특세, 방자, 향단이 지방교육세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와야 똑같아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부가세가 두 개입니다. 근데 그 계산하는 걸 우리 교재에 8페이지 그 7번 박스 있죠. 8번 박스. 거기 취득세 해가지고 부가세 해가지고 뭐 있어요? 거기 가로 안에. 농특세 10% 해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000분의 20을 적용한 세액.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만 곱하라는 얘기고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차감하래. 1000분의 20 2% 빼주라는 얘기죠? 왜요? 취득세 2%를 빼주라는 얘기야. 그럼 뭐만 남아? 등록세만 생각했죠. 과거 등록세율만. 그렇게 나온 금액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근데 그거는 그런 얘기라는 거지. 설명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냥 있다고. 저 계산하는 거 막 써가지고 외우고 할 필요 없어요. 저거 뭐 필요 없는 얘기니까. 그리고 다 본세 감면시에서 취등록세하고 양도세는 뭐라고 돼 있어요? 농특세 20%를 부가세로 내셔야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7번 얘기고. 그 다음 먼저 8번은 이제 뭐예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라고. 활동에 따른 분류라. 있죠. 날이 막 풀려가지고 풀릴 줄 알았더니 또 갑자기 눈 비 오고. 여기 눈 왔나요? 네. 그죠? 비 온다고 눈 온다고. 아이 부적거려서 아주 그냥 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오긴 와야 됩니다. 가물어가지고, 그죠? 난리예요, 난리. 비가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참. 뭐든 적당한 게 좋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적당히 사는 게. 난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게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 저는 막 되게 막 큰 꿈 같은 거 없었거든. 그냥 취직해서 뭐 이렇게 대학 졸업하면 저렇게 어디 취직해서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이렇게 사는 게 그냥 그랬거든요. 뭐 크게 뭐 하나씩 그런 거 싫고. 근데 그게 이렇게 힘들대. 그죠? 직장 들어 평범하게 살고 결혼해서 사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죠? 저도 의도하지 않게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일단 뭐 취직을 일단 안 했으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가지고 다른 거 한다고 하다가 막, 그죠? 엉뚱하다가 훅 가가지고 막, 그죠? 뭐 이상한 파란만장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죠? 희한하다. 그 저는 진짜 제 친구 중에 제가 결혼도 제가 되게 일찍 하고, 전 모든 게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제 성향을 봤을 때도. 근데 결혼도 제가 일찍 못했고 친구보다. 왜냐면 그 뭐 한다고 다른 거 하다가 망해가지고 막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좀 결혼 약간 좀 많이 늦지 않지만 조금 늦었고. 그죠? 결국 직장 생활도 정상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내 꿈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죠? 학교 다닐 때는, 그죠? 나는 그냥 공무원이나 이런 거, 그죠? 공무원도 그냥 말고 이렇게 뭐, 구시공부 같은 거 해가지고, 뭐, 고위 공무원 이런 거 하는 게 차라리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 그게 편하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 그러니까 쉽지 않아, 그게. 그러면 직장 다니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고 이렇게 월급 타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 살아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죠? 돈 많아도 별거 없고, 딱 살 만큼 있으면 딱 좋아요. 욕심만 안 부리면 돼. 근데 욕심 부리면 100억이 있어도 부족한 거죠. 자, 그 지방세 보세요. 8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문제라고 돼 있죠. 9페이지. 자, 이런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은 활동이라는 이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그다음 뭐 보유하거나 또 뭐 양도했을 때 우리가 내는 세금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 했어요. 취득세가 있고 여기에 등록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도세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다가 이제 뭐 있어요? 부가세가 있어, 부가세. 그죠? 자, 취득세 부가세가 뭐가 본다 했죠?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있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20% 있고, 그죠?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지방교육세 20%. 얘는 농특세 20% 이렇게 돼 있죠. 양도세는 감면에 뭐가 붙어요? 농특세 20% 붙고, 그리고 얘는 납부세계는 뭐가 붙어요? 지방소득세가 또 붙습니다. 부가세는 아니지만 추가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예를 들면 다음 중 취득 단계에서 부과된 세금.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된 조세로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 취득 단계에서 낸 세금을 골라라. 박스 쳐놓고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문제를 맞추려면 이 취득 관련 조세와 보유 관련 조세와 양도 관련 조세가 뭐가 있는지 다 외워가지고 이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제가 요약집에 간단하게 정리 9페이지 그 표 있죠. 취득과정, 보유과정, 양도과정. 이거를 다 외워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 얘가 또 중복되거든요. 그럼 이거 외워서 못 풉니다,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대신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자, 첫 번째 자, 취득과 보유 단계만 공통인 조세가 있어요. 이게 두 군데의 공통인 조세. 자, 그러면 여기 취득하고 여기 보유가 있죠? 자, 여기서 두 군데 공통인 조세는 뭐가 있나요? 둘 다 도래가는 거.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지방교육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특세에 해당되는데 있죠, 이거? 만자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두 군데에만 공통인 거죠. 농특세는 어디 들어가요? 보유, 양도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농특세 세 군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자가 빠지면 농특세도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근데 두 군데에만 공통인 건 지방교육세다. 이걸 기억하면 돼요. 두 번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만 공통인 조세. 여기 뭐가 있냐면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지방소득세. 여기 지방소득세 있죠? 양도? 네. 자, 근데 여긴 없죠. 보유는. 여기 이제 제가 안 써서 그러는데 종합소득세가 있어요. 이런 종합소득세는 6개 소득을 종합해서 8개 소득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 6개. 그러면 여기 보면 부동산 임대하잖아. 만약에 상가 같은 거 가지고. 그죠? 그럼 세금 내셔야 돼요. 임대소득에서. 어떤 세금 냅니까?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니면 월급 받고 내가 상가 하나 임대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상가에서 나온 월세 소득과 내 직장 다니면 근로소득을 합해가지고
합산해서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상가 임대에서 발생한 세금 낼 때 이 세금은 부동산 임대니까 걔는 뭐랑 관련된 거야? 내가 그걸 보유하고 있으면 세를 주는 거죠. 그때 되는 세금은 보유와 관련돼 있고, 그렇게 따지면 종합소득세는 여기도 들어가요. 왜? 매매업 있잖아, 매매업. 부동산 매매라고 하면 양도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양도와 관련된 거죠. 근데 어쨌든 얘가 소득세잖아요. 그러면 소득세는 뭐가 붙어? 지방 소득세 10%가 붙는다 했잖아요. 얘도.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공통인 건 뭐다? 지방소득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득단계와 양도단계의 공통유세. 여기만 공통유세 뭐가 있냐면 인치세가 있어요. 인치세. 여러분 인치세는 그 부동산 매매하실 때 사고 팔 때 계약서 쓸 때 첨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팔 때 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인치세는 취득단계와 양도단계에 되는 조세다. 이렇게 돼 있고, 네 번째는 다 해당되는 거. 다 해당되는 거. 이거 필기하는 거 아니죠? 그 유학집 있어요. 그죠? 자, 이번엔 취득과 보유와 양도단계 공통유세. 이렇게 되죠. 이 세 군데 공통인 거. 뭐냐면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보시면 농특세는 다 들어가죠, 세 군데. 네.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상가를 사시잖아요. 그럼 취득하시면 그 상가 건물 가격의 10% 부가가치 내시고, 그걸 세를 주게 되면 월세 받죠, 임대료. 그 월세 임대료의 10% 부가가치세 내셔야 되고, 그리고 팔면 건물분에 또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 군데 다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상가 같은 거 세 줄 때 보증금 500에 뭐 500에 50이다 만약 그러면 그 50만 원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0% 5만 원 부가가치를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매는 안 하죠, 거래를. 그냥 뭐라 그래? 500에 50 그러죠. 그럼 그 50만 원 안에 뭐가 포함된 거야? 그쵸. 부가 포함해서 받는 거죠. 나누기 1.1 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임대인이. 그죠? 그럼 이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럼 얘는 뭐냐면, 이거 있죠, 얘가. 이게 국기가 국세잖아요. 정부에서 지방 재정이 너무 약하니까 지방 재정을 좀 도와주려고 국세 중에 일부를 지방세로 줘요. 근데 현찰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세목을 만들었어요. 지방 소비세라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지금 11%가 이렇게 줘요. 그럼 이걸 현금을 안 주니까 세목 하나를 만든 거죠. 그리고 결국 얘는 누가 내는 거야? 부가가치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럼 얘는 기준이 다 누굴 따라가?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얘가 세 군데 공통이니까 얘도 같이 따라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이 세 군데 공통 조세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가 옛날에는 이 지방소비세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인치세가 있었어요. 이렇게 인치세가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웠었냐면 이렇게 외웠어요. 농어촌 부인, 그죠?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가 농부인 바람났네 이렇게 외웠어요.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바람났네. 옛날에 저희 때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쯤에 세상에 제일 야한 영화가 에로 영화 중에 에마 부인이 있어요. 에마 부인. 그게 너무 야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너무 야해가지고. 얼마나 야해. 여자가 막 들판에 말 타고 빨개 벗고 말을 타고 가는 거야. 그것도 좀 멀리서 잡아요. 뒷모습만. 근데 그게 너무 야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보다가 걸리면 뒤지게 막 어린 것이 벌써 막 이래. 그때는 최고 야한 거죠. 지금은 초등학생도 안 봐요? 그죠? 왜? 초등학생이 뭐라 그래? 아이고, 이렇게 안 쳐다보죠. 왜? 멀리서 여자가 말 타고 그냥 옷은 벗어 말 타고 그냥 뒷모습만 보고 저기 걸어가는 거 찍었는데 그걸 누가 보냐고, 초등학생. 근데 그때는 야했죠. 그래서 그게 막 공전에 히트를 쳤어요. 비디오. 그래가지고 막 걔가 일부 또 10m까지 나왔어요. 진도희 씨, 안수영 씨, 막 일대 엠마 부인 해가지고 그게 히트 치니까 막 아류작이 나오죠, 당연히. 그죠? 막 만두 부인 속 터졌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염소 부인 바람났네, 막 시리즈가 막 부인 시리즈가. 그래가지고 농어촌 부인 바람났네 이었는데 말이 씨가 돼가지고 이 부인이 바람나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어? 이리 나가버렸어. 그럼 이 농어촌 부인이 바람나 나갔죠. 이 부인의 전 남편 현재 직업이 뭐예요? 농부지. 지금 뭐요? 원래 농어촌 부인이니까 남편 직업이에요. 지금도 농부지. 농부지. 그래서 농부지.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 지방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다 못 외우면 이거 다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 정도 외운다 그러면 이거 외우면 돼요. 세 개. 세 군데 공통인 조세는 뭐다? 농부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얘는 농부 얘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죠? 인지세는 취득하고 양도 단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늘어놓으면 결국 얘들이 전부 다 취득 관련 조세고 얘가 보유 관련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기억하시라는 얘기지. 실제 시험에 나왔어서 이게요. 취득 관련 조세로 옳은 걸 고르시고 나왔는데 그때 지문 5개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농특세, 인지세, 지방교육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 중에 정답이 인지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뭐 농어촌특별세가 정답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고르는 게 나왔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사실 푸는 거는. 왜냐면 거기에 뭐가 같이 나왔어?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나왔거든요. 그럼 재산세, 종부세 들어가면 안 돼. 돼, 안 돼?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밑에 5개 기억 니은 중에서 기억 그 재산세, 종부세 들어가면 답이 아니잖아. 그거 싹 빼버리면 딱 하나가 남아. 그럼 걔가 정답이야. 뭔지 모르지만. 그죠? 이런 거 푸시면 돼.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도 9페이지 8번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그래서 제가 1, 2, 3, 4 지금 설명을 써놨죠? 4번에 농부지에서 그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뭐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럼 외운다고 뭐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3절에 이제 조세 용어 정의 나와죠.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기간이란 말이 나와요. 과세기간. 앞으로 이제 저기 가면 뭐 과세기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과세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소득세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소득세가 세금 언제 내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럼 대표적인 소득이 뭡니까? 우리가 소득하면 뭐가 제일 그렇죠? 그래서 즉 월급 받는 거죠. 월급. 월급은 매달 소득이 발생하죠. 그럼 세금 내셔야 되잖아. 이걸 달달에 낼 것이냐, 반기별로 낼 것이냐, 그걸 정해주는 겁니다. 기간을. 그걸 과세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직장 다니면 연말 정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반기도 아니고 분기도 왜 연말에 정산해? 법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몽땅 합해서 이때가 한꺼번에 세금을 내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연말 정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과세기간 그래요. 얘 말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과세기간이 있어요. 법인세는 정관으로 정화로 돼 있고 부가가치세는 2번 내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해서 그 다음 달 25일이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한다? 과세기간 그럽니다. 자, 그럼 만약에 돌아가시면 세금 낼까 안 낼까? 돌아가시면. 돌아가셔도 세금은 내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은 못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가셨네? 안 내? 깜빡 잊고 못 내고 가셨네? 그럼 어떻게 돼? 깜빡 잊고 가셨네, 이미. 그럼 안 내? 상속됩니다. 상속. 그죠? 우리가 조심할 건 부채도 상속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피상속이 전 자산 다 뭐가 상속이 되는 거죠. 잘못 상속받으면 어떻게 돼요? 부채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 떠안으면 그 상속받은 채 다 퉁치고 남은 건 본인이 갚아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경우는 애매할 수 있잖아요. 어느 게 부채가 많은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게? 그때는 한정상속 승이죠. 한정상속. 이건 이제 가정법원 신청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퉁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부채가 12억인데 상속재산 10억이야. 그러면 그 10억으로 퉁치고 나머지 2억은 없어지는 거. 그럼 그건 더 이상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뭘 하면 상속 포기 같은 걸 하고 포기하면 나는 살아. 그럼 누가 죽어? 2순위, 3순위, 4순위 넘어가요. 상속 포기는 안 없어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넘어가요. 그럼 4순위가 멍 때리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걸 하면 돼요, 이걸. 그죠? 그리고 돌아가시면 세금 안 낸다 그러면 만약 그렇게 돼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누가 세금을 냅니까? 그러면 사업자 낼 때 어떻게 하면 돼? 그 집에 최고령자 앞으로 사업자를 내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세금을 계속 안 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버티는 거죠. 돌아가시면 없어져. 그럼 다시 또 사업자를 또 내면 되죠. 그 누구한테? 동생이 저한테 내랍니다. 그럼 뭐요? 제가 제일 갈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제 앞으로 돼가지고 또 제가 죽을 때까지 체납하고. 그럼 누가 세금을 내? 다 그런 식으로 하겠지. 말은 무조건 세금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표 9페이지 3절 1번 과세기간 해가지고 그 세목별 해가지고 소득세는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인데 돌아가시면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세금 내야 돼. 그죠? 그리고 출국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 법인세는 정관 등이 정하는 기간이라고 돼 있고요.
부가가치는 1기분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비세는 왜 거기 있겠어요? 부가가치에 따라가는 거죠.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세목별 신고납부 기한 있죠? 여기부터.